예, 저희가 준비한 5위 지금부터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저 좀 숨 좀 돌리고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관련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김건희 여사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단독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대구의 서문시장이었다면 오늘은 대전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하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너무 예쁘다. 이걸 조금만 써봐주세요. 그럴까요? 요즘 좀 경기가 어떠세요? 아무래도 안 좋죠. 너무 맛있네요. 빵처럼. 빵 같아요. 복지관에 할머니한테 드릴 건데 요거를 한 2마일 정도 주세요. 2마일. 손 한번 잡아봐도 돼요? 그럼요. 힘내세요? 아니 요즘에 이게 뭐죠 이름이? 두루. 이게 요즘 맛있죠. 그러면 다 종류별로 조금 사가도 뭐 언제 될까요? 해잡수 있겠어? 아니 해 먹어야죠. 우리나라 뒤에는 이런 너무 드라이는 아니었 거예요. 네, 하나가 너무 예쁘고요. 좋은 가격에 많이 잘해주세요. 영광입니다. 일단 그 최근의 행보들이 단독 행보들이 그 김건희 여사 많습니다. 근데 전통시장 간 건 오늘 대전에서였는데 뭐 넥타이 얘기가 좀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네, 옛날에 이제 이상봉 저 디자이너라고 유명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이제 구입했던 넥타이를 이제 그 클리닝을 해서 이번에 이제 경매한다고 그럽니다. 거기 아마 이제 경매 물품으로 이제 대통령의 이제 넥타이를 기증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서문시장을 대구에 들렀고 이번에 이제 대전 들고 아마 광주 쪽으로도 갈 예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요즘 상인들이라든지 또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대통령이 이제 모든 곳을 다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 경제 살리기나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서 이제 좀 드러난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좀 시장 활성화라든지 여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행보들을 좀 꾸준하게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이제 앞으로 4월 26일 날 또 미국 국빈 방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인 윤 대통령이 뭔가 이제 외교 국빈 방문 준비를 하고 있다면 김건희 여사가 조금 더 글쎄요 뭐 취약계층 혹은 뭐 기억할 만한 과거 인물들 전통시장 이렇게 좀 그걸 애둘러 본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그 네 번째 단독 행보고 4일 연속 오늘 보셨던 것처럼 대전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오늘 발표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총체적 난국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의혹이었던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상당히 수세적이었고 국민들이 보시기엔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위조라고 했고요. 보고서가 위조되었다고 했는데 막상 미국에 도착한 김태효 차장은 미국이 아기를 가지고 한 정황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거는요. 뭐 과거의 사례나 해외의 사례냐, 뭐 용산 집무실이 더 안전하냐, 청와대가 더 안전하냐 이런 사안이 아니라요. 동맹국이고 한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감청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항의도 못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서 한일 외교 관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굴욕 외교다라는 비판과 동시에 한미 관계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미국이 했다라고 추정됨에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실의 수세적인 외교 전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 69시간제라는 상당히 이제 민생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청년층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호가 높은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힘에 따라서 예. 대통령실에 대한 반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이 직무수행 평가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만한 요인이 최근에는 정말 부족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외교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결정타였다는 게 시각을 말씀하셨고 잠깐만요. 대통령실이 그 지지율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는 모양인데 겸허하게 민심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외교 문제가 지지율 하락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럼 이현정 의원님, 이게 또 역설적으로 그러면 이제 미국 국빈 방문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동맹국의 감청 의혹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뭐 논란들이 좀 있었으니까 결국은 역설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윤 대통령도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반전을 꾀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대통령실의 지금 대응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 문건 관련해서 이미 발설자를 체포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예. FBI가 체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이라는 거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 정부보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 해명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처음부터 이제 부분을. 위조라고 했죠, 우리는. 그렇죠. 예. 그거는 미국 정부도 예를 들어서 거기를 따라가면 되는 문제고 이 정보전이라는 거는 미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놓고 드러내놓고 서로 간에 뭐 사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국민들의 또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보다도 우리가 먼저 나가서 해명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미국에 따라 지금 각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먼저 나가서 김태호 차장이 이거 조작이다 이렇게 또 미국 가서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 첫째. 두 번째는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정부가 지금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한 후속적인 노력이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외교 청사나 등등을 통해서 어제 물론 이게 한 10분이 이 이제 배상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뭔가 그 뒤에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 모습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굴욕이 아니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설득력 있게 가는 측면들. 이게 지금 저는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큰 지금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가 지금 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대통령이 이런 예. 외교 단위에서의 어떤 이 실무적인 문제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걸 좀 빨리 고쳐나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국빈 방문 자체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마저 성공시키지 못하면 저는 큰 위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까지 20%로 떨어진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